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이광필 교수입니다. 2020년이 곧 접어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셔서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발표드린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 라는 유튜브의 건강 지도를 바탕으로 당뇨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분석 과학자로서 이 당뇨의 내용을 검토, 조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효소 혈당 센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가 500만이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30세 이상은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랍니다. 그리고 WHO에서 7초마다 1명씩 당뇨로 사망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뇨가 중요한지 제 중요성을 인식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지도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따른다면 당뇨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싶고, 아니면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지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간단한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채식 위주라든지 알칼리성을 묻고, 그 다음에 과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렉틴, 글루틴 같은 것도 줄여서 장누수를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세포가 죽은 세포를 먹는 자가포식으로 소식이나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당뇨가 뭐하고 관계 있냐면 활성산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건강지도에 얘기한 모든 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의 건강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글루틴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탄수화물을 렉틴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장이 누수되고요. 당뇨가 오고요. 동물성 단백질도 가사하면 당뇨, 물도 잘못 먹으면 당뇨, 스트레스 받으면 당뇨, 또 가당, 액상가당 많이 먹으면 당뇨 이렇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요렇게 잘못 많이 먹으면요, 이 병이 결국 활성산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이 모든 병을 또 유발해요. 그래서 현대인이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여기에 나왔죠. 산소 라디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이드로 라디칼 아니면 가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요. 이게 프리 라디칼이라고 해요. 근데 얘들은 자기는 자유롭지만은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요. 어디 가서 붙어버리면 산화시키고 염증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지만 딴 것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몸에는 또 우리가 독소 제거가 하는 데는 이게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런 병을 유발해서 크게 당뇨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에 위에 소장에서 흡수해가지고요, 혈액속의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혈액속의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면은 우리 그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그 췌장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저기 포도당하고 산소를 데리고요, 세포 쪽으로 가서 세포에 포도당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운전수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인슐린 생긴 거를 보시면 중간에 아연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테인에는 아미노산이 6개가 있고, 나머지 아미노산으로 배열된 이 단백질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데리고 세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포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이 세포에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라는 데 문을 열어요. 열어야지 혈당하고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황금열쇠라고, 황금열쇠 인슐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활성산소라는 게 아까 같이 엄청나게 그 산화력이 세고 반응성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체 근처에 붙어 버려서 산화시켜 버리면요, 인슐린이 와가지고 이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당이, 포도당이 못 들어가죠. 포도산소로 못 들어가요. 이게 못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 포도당이 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바뀌어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가는데, 이게 살이 물론 체중 빠지는 건 물론이지만 문제는 남은 포도당이 혈액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많으면은 그게 또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혈당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게 혈당이 남는 모양이다, 빨리 또 옮겨야지, 처음에는 보내는 거예요. 인슐린을 또 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내는데 그래도 혈당이 나오면은 우리 췌장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내도 안 되네, 뭐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인슐린 또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부족해지고 또 혈당 많이 먹으면 혈당이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주고, 그래갖고 그게 물론 이제 오줌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활성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일형 당뇨라는 건 유전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안 되니까 포도당 못 날리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해야 되는 거고요. 2당 당뇨라는 게 지금같이 이 수용체하고 인슐린하고 열쇠의 문제가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인산 때문에 인산화돼서 못 들어가는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요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산화돼서 세포가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유전되는 건 일형 당고요. 만약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생활 습관이 나쁘다든지 약물을 많이 복용한다든지 비만, 과식, 스트레스, 다른 질환, 고혈압 뭐 이렇게 노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활성화산소를 생성시켜서 인슐린, 포도당을 적당하게 못 컨트롤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이 렉틴이라는 거, 이 밀가루하고 곡류에 이게 들어있는 건데요. 요 렉틴이 이제 이 곡류 같은 데서 식물이 말이죠. 바보가 아니어서요. 이 글루텐이라는 이 렉틴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끈적끈적한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그 식물을 먹으면은 마비가 돼요. 이 끈적끈적한 게 반응성이 굉장히 강한 그거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크니까 이 장에 와서 개가 오면은요, 서서히 그놈들이 장을 누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만한 이 장 면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노화되고 늙으면 자꾸 이렇게 장 누수가 천천히 되면은요, 결국은 병도 올 뿐더러 이 면적이 줄어들어요. 요것도 여러분 제 유튜브 참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렉틴하고 이 밀가루는 모든 콩류, 땅콩, 대두, 가지 이런 데 있고요. 감자, 피망, 가지과 채소, 보리, 옥수수, 기장, 귀리, 희물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다음에 땅콩 같은 데는 이게 렉틴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렉틴 식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알고 많이 들지 말아달라 이런 겁니다. 먹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닥에 드시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밀귤에 있는 렉틴은요, WGA라는 소맥배 배아 응집소라는 렉틴인데 요게 아주 적은 단백질, 이건 장 내벽을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통과해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인슐린처럼 행동해 가지고요,
여기 인슐린 붙은 대신에 자기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포도당의 저 세포의 문을 열어버리면 포도당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애들 지방 소화 비만하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파스타, 빵, 과자, 햄버거, 호밀, 보리, 현미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거 많이 먹는 애들은 살찌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얘가 인슐린 대신에 문을 열어가지고요. 포도당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는 당뇨 환자들은 보리, 현미, 뭐 백미보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현미하고 뭐 콩 뭐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돼서요. 탄수화물은 적게 흡수하죠. 뭐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도 많이 먹는 거는 제가 권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WG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백미를 먹는다 그러면은 압력밥솥에 드시면 그게 어느 정도 분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된 시키면 됩니다. 모든 거를. 콩이라든지, 뭐, 그 된장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발효라든지 아니면 뻥튀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 렉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하고요. 음료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세포를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그거 하고 가산화수소라든지 활성화산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이 슈가라든지 이 과당을 먹으면은요, 여기 보세요. 지방간, 인슐린 저항, 몸무게 늘고, 고혈압, 치매, 당뇨, 암, 심장병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하고 액상과당은 절대 많이 먹는 걸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도 여기 소피아 박사가 8가지 정도 이제 나쁜 점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유리기 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TMAO라든지 이런 거가 이게 활성화산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내에서 당뇨에 대한 제가 얘기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당뇨병을 초래한다. 라는 이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철 박사가 맨 데이터를 보시면은 밥 대신에 고기 먹으면 2.7배, 생선 먹으면 4.5배, 우유 및 유제품은 2배 정도의 당뇨병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산화탄소하고 고혈당하고 고조산이 노폐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뇨하고 만성피로 비만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뭐 많은 노폐물이 있죠. 근데 이 노폐물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당뇨가 오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청소를 해줘요. 딴 거로 청소할 방법이 없어요. 얘들은. 이게 몸에 쌓여 있으면은 이게 뭐 아까 같이 활성화산소 생성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아무 물로 마셔도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알칼리성 pH 7.3인데요. 산성수를 맞으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우리 세포라든지 아니면 골수에서부터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약 알칼리성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주시고요. 그게 물론 이제 미네랄도 좋고 약수도 좋고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서 먹으면 그게 약 알칼리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을 또 보리나 현미 뭐 이런 거 넣어서 끓여서 마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혈중 노폐물 청소하는 게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러면 만성질환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부신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생산돼 갖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근데 이 호르몬이 신경계, 심혈관계, 위, 췌장, 장, 생식계 전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초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초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가포식도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4일에 한 번씩 죽고 또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죽은 세포를 청소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독이고 활성화산 생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단식이라든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이 세포가 약간 배고픔을 느껴야지 이놈들이 이걸 잡아먹어서 다시 단백질로 만들어서 영양을 뽑아가는데, 계속 과식하고 연속적으로 먹으면 이걸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단백질도 제한해야지 요 자가포식 작용 억제하는 요 mTO를 생성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4회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은 요 자가포식 하는 것도 그러니까 걷고 뭐 운동을 어느 정도, 운동도 많이 하면 활성화산 생성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화 산소라는 거는 원인이 우리가 과식, 과호흡한다든지 과로, 스트레스, 술, 담배, 산화기름, 튀긴 음식, 구운 고기, 뭐 삼겹살, 농약, 약물, 대교용, 방사선, 자외선, X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같은 이런 거를 에 의해서 활성화산소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그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여튼 생활을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막는 거는, 활성화산소 막는 건 아까 건강지도에서 나온 것 같이 소식하고 강한 가식 피하고요. 인스턴트 먹지 말고 음식 튀기거나 굽지 않고 적당한 운동하고 걷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하루에 알칼리수 물 2리터 이상, 건강지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뇨도 피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내용이 요 밖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렉틴, 글루틴, 장 누수되는 거를 막는 거 하고요. 여기 이제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가음, 가식, 야채, 물 2리터,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튀고 굽지 않고 적절한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과당 줄이시고 채식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렉틴하고 이거 줄이시고, 그 다음에 자가 포식할 수 있도록 소식하고 칼로리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활을 하시면은 당뇨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체 세포가 4개월에 한번 전체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그 세포 아까 같이 활성화산소를 줄이게 되면은 세포가 산성화되지 않는 세포로 바뀌게 되면은 당이 정상으로 위치해 와서 당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요게 이제 건강 지도인데요. 요 건강 지도하고 그 당뇨 지도를 가지고 한번 이 건강 지도는 전 병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겹치면은 그 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얘기한 그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뭘 먹어서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